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딥러닝을 위한 하드웨어와 딥러닝 코드 구현 및 수행을 위한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은 계산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드웨어 수준에서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즉, 좋은 하드웨어를 갖춰두면 계산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딥러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를 살펴보기 위해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은색 방열판이 보이는데요. 그 아래 이와 같은 CPU라는 디바이스가 존재합니다. CPU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중앙 처리 장치이고요. 컴퓨터가 구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산을 담당합니다. 방열판 밑부분에 이렇게 GeForce GTX라고 쓰여진 글씨 보이시나요? 해당 디바이스가 GPU,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떠오르기 전에는 모니터와 연결하여 출력 장치로 사용했었고, 화려한 그래픽이 필요할수록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연산용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는 엔비디아와 AMD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시리즈로 유명하고 AMD는 라데온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모니터 출력, 즉 게임 유저들을 위한 그래픽 관점에서의 그래픽 카드 선호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요. 그러나 연산용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선호도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2006년에 쿠다라는 과학 계산용 코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파이토치 혹은 플로우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빠른 연산을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쿠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GPU라는 디바이스를 연산용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지표는 달러당 기가플롭 가능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 초당 계산 가능한 부동소수점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격에 따른 연산 가능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에 해당됩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CPU와 GPU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대비 연산 가능량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GPU는 이와 같이 부동소수점 연산 가능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범용 과학 계산을 위해 우리가 GPU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CPU와 GPU 모두 연산 처리 장치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CPU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수 있지만 소수의 코어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시스템에 탑재된 램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32비트 부동소수점 연산에 대해 1초에 여기 4.8테라번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GPU라고 하는 녀석은 CPU처럼 많은 기능,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소수점 연산에 특화되어 있어 하나의 장치에 이와 같이 많은 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래픽카드는
전용 메모리가 이와 같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고 32비트 부동 소수점 연산에 대해 1초당 16.3 테라번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GPU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RTX 타이탄이라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 5번의 숫자가 있는 부분이 그래픽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별도의 메모리 부분입니다. 이 RTX 타이탄은 12기가짜리 메모리가 2기가짜리 메모리가 12개, 즉 24기가 메모리 모듈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3번이 바로 GPU 프로세서입니다. 내부에 4096개의 코어가 집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96개의 코어가 어떻게 집적되어 있는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PU 프로세서 내에는 이렇게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불리워지는 모듈이 총 72개가 있습니다. 또 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이 SM마다 32비트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는 코어가 총 64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1초 동안 연산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연산 수를 구해보면 하나의 GPU에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72개, 그리고 하나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마다 FP32 연산을 할 수 있는 코어가 64개, 헤르츠 사이클마다 두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가능하고 해당 GPU가 초당 1.77GHz로 동작하므로 이를 모두 곱해주면 1초당 16.3테라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계산 방식이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의 초당 연산량입니다. 그런데 RTX 타이탄은 일반적인 GPU와 다르게 딥러닝 연산을 가속화하는 하드웨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텐서 코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텐서 코어라고 쓰여 있네요. 코어 하나가 4x4 매트릭스 3개에 대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연산을 하나의 클락, 원 클락 사이클에 전파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텐서코어는 초당 130 테라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가능합니다. 즉 쿠다 코어를 가지고 텐사 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초당 130 테라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저는 쿠다 프로그램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파이토치 혹은 텐서플로우와 같이 이미 쿠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는 스탠다드하게 16.3테라번 연산이 가능하고요. 텐서 코어까지 활용하게 되면 130 테라번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GPU가 범용적 과학 계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이야기하는 과학 계산이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매트릭스 연산에 해당됩니다. A 곱하기 C 요소 요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행렬에서 각각 한 개의 행과 한 개의 열을 내적해야 합니다. 결국 A 곱하기 C개를 내적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죠.
A 곱하기 C의 요수에 대한 연산을 GPU 안에 코어 하나하나에 나누어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 코어를 내적 연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싱글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어 하나하나들이 액세스하는 행렬의 위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멀티플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GPU의 병렬 연산 패러다임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패러렐리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행렬 연산을 위해 GPU에게 일일이 어떤 코어에 어떤 데이터를 로드하고 어떤 코어의 결과를 이렇게 저장해라 라는 등의 명령을 직접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코어가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아도 쿠다가 알아서 해당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의 디테일이 궁금하시다면 쿠다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일 더 많은 연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GPU를 장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 개의 GPU가 달려있는 장비를 서버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서버 하나에 GPU 8개 정도를 장착합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서버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대의 서버를 모아서 GPU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GPU 클러스터는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을 어떤 서버, 어떤 GPU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스케줄링이 필요하며 이런 스케줄링 문제는 딥러닝 엔지니어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스케줄링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 쓰지 않고 파이토치 혹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스케줄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GPU 말고도 딥러닝을 가속하기 위한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글에서 만든 TPU입니다. 이것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빠르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엔비디아의 텐서 코어처럼 믹스드 프리시전을 수행함으로써 연산을 빠르게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TPU는 GPU와 달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만 사용해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은 구글 콜앱에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TPU는 최근에 버전 3도 나왔는데요. 버전 2에 비해 초당 처리 가능한 연산량이 높아지면서 시간당 사용 요금이 이와 같이 8불로 올랐다고 합니다. TPU 버전 3, 즉 3도 256개를 이어서 서버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TPU는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가장 잘 동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개발한 텐서플로우는 TPU 위에서 가장 잘 돌아가지만 파이토치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파이토치에서도 이와 같이 GitHub 리파지토리를 살펴보면 TPU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것으로 딥러닝 하드웨어인 CPU, GPU, TPU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딥러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 프레임워크란 무엇이죠? 네, 이미 검증된 수많은 라이브러리와 사전 학습까지 완료된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개발자가 이를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맨 왼쪽 보실게요. 카페 토치 시아노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UC 버클리의 카페가 그리고 NIU와 페이스북의 토치, 그리고 몬트리올 대학의 시아노가 있었습니다. 딥러닝 초기에는 이와 같이 주로 학계에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가운데서 보시는 것 같이 IT 회사 전문 엔지니어들이 이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카페2로 발전해서 페이스북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파이토치 역시 페이스북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주도적으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이고요. 본 수업에서는 파이토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해당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입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세 가지 포인트를 만족해야 하고 이런 세 가지 포인트의 지원 정도 혹은 유무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해당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빨리 구현할 수 있고 오류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디버깅 역시 지원이 수월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하나하나 백워드 패스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자동적으로 백워드 패스를 계산해 주게 되면 개발자들의 개발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겁니다. 세 번째, GPU를 알아서 효율적으로 할당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개발자가 앞에서 지적했던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직접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들어진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는 파이토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버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 연산 결과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랜덤 시드를 다루는 방식, 즉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면 같은 코드를 다루어도 버전의 차이로 정확하게 같은 결과 값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 0점대에서 1.4, 1.0으로 바뀌는 앞자리 메이저 번호가 바뀌는 버전의 앞 번호가 바뀌는 메이저 체인지의 경우는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당 내용들을 더욱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이토치의 핵심 컨셉이자 최대 장점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 텐서입니다. 텐서는 넘파이 어레이와 비슷하지만 GPU 상에서 바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인 오토그라드는 파이토치가 알아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추적하며 백프로파게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미분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세 번째 장점은
모듈화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 모듈화를 통해 인공신경망 레이어 하나씩 하나씩을 간편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토치의 핵심 컨셉 첫 번째인 텐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른쪽 예시는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에 ReLU 액티베이션을 얹은 예시입니다. 이 초기화 단계에서는 데이터 이 X와 Y를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러너블 파라미터인 W1과 W2도 학습 단계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되기 이전에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포룹 돌기 이전에 모든 데이터 X, Y, 러너블 파라미터 W1, W2를 초기 설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워드 패스 단계에서는 먼저 모델 예측 값을 구한 후 이렇게 Y 프레드인 모델 예측 값을 구한 후 로스 값을 구합니다. 다음 백워드 패스 단계에서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기반으로 요 그레디언트 구하는 과정을 직접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러닝 레이트와 계산된 그레디언트의 곱으로 W1과 W2를 갱신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CPU가 아닌 GPU에서 돌리려면 다음과 같은 세팅이 필요한데요. 토치점 디바이스를 CPU가 아닌 쿠다로 설정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 부분이 CPU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짠! 어때요? 토치점 디바이스 안에 CPU가 들어가 있죠? 이를 쿠다로 설정하면 내가 모든 연산을 GPU에서 수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만일 GPU가 여러 대라면 번호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쿠다 땡땡 0의 0이 내가 0번 GPU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런 설정을 통해서 X 이렇게 보면은 X 뒤에 디바이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X, Y, W1, W2 모두 어, 본 예시에서는 일반 메모리가 아닌 GPU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파이토치 핵심 컨셉 두 번째, 오토그라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그라드 모듈을 활용하면 앞에서 다룬 파이토치 코드가 얼마나 간단하게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W1과 W2를 정의한 방법을 살펴보면 이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X와 Y에는 이 required grad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러너블 파라미터인 W1과 W2에만 이 옵션이 설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옵션을 설정해야 요 W1과 W2에 대해서 자동으로 미분을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 미분값을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것이라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X와 Y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X, Y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W1과 W2는 학습을 통해 결정되는 파라미터이므로 그레디언트 계산이 필요하죠. 즉 변수 선언 시에 require grad를 1로 설정해 주는 것은 해당 파라미터가 러너블 파라미터이고 백워드 패스 수행 시 그레디언트 계산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에 해당됩니다. 다음 이 포워드 패스 단계는 이전과 똑같이 구현합니다. 그러나 오토그라드를 켰기 때문에 파이토치가 로스까지 가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파이토치가 알아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인 요 백워드 패스 단계는
코드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구현됩니다. 앞에서는 직접 연구 개발자가 어 매뉴얼리 작성해 놓은 여러 줄의 코드를 사용했다면 파이토치의 이 오토그라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loss.backward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백워드 패스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모두 계산하여 W1, W2의 그레디언트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오토그라드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이 빨간 박스 부분을 보면 입력으로 들어온 요 x와 러너블 파라미터인 w1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다음으로 요 클램프 민 제로를 통해 w 곱하기 x 곱하기 w1과 이 연값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즉 이는 이 여기 x 닷 가로 열고 w1 가로 닫고 닷 클램프 가로 열고 민은 0 가로 닫고는 활성함수 ReLU까지를 포함하여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ReLU 액티베이션을 씌운 결과와 이 W2를 곱하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결과를 이렇게 Y 프리드라고 정의하고 앞에서 계산한 실제 앞에서 계산한 요 Y 프리드 값과 실제 Y 값을 뺀 뒤 제곱하고 더해준 값을 이렇게 로스라고 정의합니다. 즉 파이토치는 각 연산을 진행할 때마다 왼쪽 요 그림과 같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그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loss.backward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면 파이토치가 학습 변수인 w1과 w2까지 이렇게 가는 경로를 탐색하고 이 가는 경로를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합니다. loss.backward 코스를 실행한 결과 W1, W2에 대한 그레디언트 결과는 각각 이 W1.grad와 W2.grad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백워드 패스가 끝나면 다음번 이터레이션 반복을 위해 기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지워진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장된 w1.grad와 w2.grad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 w1과 w2가 업데이트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러너블 파라미터에 대해서 요 제로 언더바라는 함수를 통해 해당 오브젝트에 저장된 값들을 모두 초기화해 줍니다. 만약 저장된 값들을 0으로 초기화해 주지 않으면 이전엔 이터레이션에서 계산했던 그레디언트가 남아서 계속 값이 누적되므로 반드시 초기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 with torch.noGrad로 이렇게 묶여 있는 코드들은 파이토치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요 뜻이 noGrad라는 뜻이 바로 추적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즉 SGD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torch.noGrad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파이썬 펑션을 통해 요 직접 구현한 수학 수식 시그모이드도 오토그라드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직접 구현하면 이렇게 왼쪽과 같은데요. 이는 직접 구현한 시그모이드 펑션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도 파이토치가 내부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 계산이 끝나면 자동으로 백프로파게이션도 역순으로 알아서 진행하게 되겠죠. 지금 요 코드 내에서는 보고 있다시피 시그모이드에 대한 포워드식만 있을 뿐 백워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요 로스점 백워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자동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미분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자, 시그모이드의 미분은 1 시그모이드 곱하기 자기 자신이죠. 즉 파이토치에게 우리는 더 간단한 미분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에 대한 미분식을 코드로 직접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시그모이드 클래스 안에 포워드가 있고 백워드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즉 연산 함수 구현 시 개발자가 포워드 연산과 백워드 연산까지 코드로 구현해 놓으면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할 때 파이토치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역순으로 따라가지 않고 펑션에 구현된 이 백워드 방법대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슬라이드 예시에 따르면 시그모이드는 더 간단하게 미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이토치의 핵심 컨셉 세 번째인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를 활용하면 레고 블록을 쌓듯이 토치.nm 모듈을 사용하여 인공신경망 레이어를 코드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명시적으로 코드를 통해 레이어를 쌓은 블럭이 눈에 보이십니까? 즉 정의하는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묶기 위해 nn.sequential을 선언하였고 그 안에 nn.linear, nn.relu 또 다시 nn.linear를 차례대로 선언함으로써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치.nn을 사용하면 앞선 코드들처럼 별도의 W1과 W2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파이토치가 알아서 텐서를 정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포워드 패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빨간 박스 보이세요? 어때요? 매우 간단해졌죠? 모델에 입력 X를 집어넣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측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여 로스 값을 직접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토치에서는 토치.nn. 펑셔널 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로스 모듈을 활용하여 쉽게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로스는 MSE 로스였고 지금은 파이토치에 구현이 되어 있는 이렇게 nn. functional MSE 로스를 호출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파이토치는 지금까지 코드로 구현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 박스처럼 백워드를 호출을 하는 경우 파이토치는 정의한 모델 오브젝트 내에 러너블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모두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업데이트 코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빨간 박스 부분처럼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 값을 통해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레디언트 저장 공간을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제로그라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로우 레벨 코드를 하이 레벨로 변경하여 쉽게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적화 방법으로 SGD 이외에도
아담과 RMS 프랍 등 다양한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런 똑똑한 최적화 방법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론 여러분이 직접 로우 레벨로 하드 코딩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연구 개발하기 위해 토치.점 옵팀 내 구현된 다양한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박스처럼 포루프 이전에, 즉 포루프 밖에서 객체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미리 정의한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루프 내에서 이렇게 웨이트를 업데이트한 후 제로 그라드를 통해 그레디언트 저장소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파이토치에 들어있는 다양한 옵티마이저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모듈을 커스터마이징 모듈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신경망 모델은 시퀀셜하게 쌓는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좀 더 다양한 응용을 위해 파이썬 클래스를 이용하여 신경망 모듈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내의 init은 처음 정의할 때 호출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델의 파라미터 초기값 설정을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즉, 이 toLayer net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혹은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는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는 뜻이죠. 모델 클래스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포워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init 그리고 포워드. 이때 여러분이 직접 텐서 오퍼레이션으로 코드를 작성하거나 혹은 토치.nn에서 가져온 모듈을 통해 코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텐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서 코드를 로우 레벨로 작성해 놓은 것이고요. 결국 요 투레이어 네트워크라는 모듈은 여기 보실까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결국 투레이어 넷을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모델에 결국 X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레이어 넷이라는 모듈은 입력으로 X를 넣었을 때 이렇게 포워드 패스에 의해서 Y 포리드를 출력으로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한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수를 생성하듯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후에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클래스를 이용하여 패러럴 블락을 컴포넌트로 만들고 모델 생성 시에 패러럴 블락을 쌓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N 시퀀셜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쌓을 때 NN 토치 내의 단순 레이어가 아닌 사용자가 정의한 하나의 블락을 쌓고 싶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볼까요? 이 현재 사용자가 정의한 패러럴 블락 클래스는 이 왼쪽 그림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있다기보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브랜치가 나눠져서 두 가닥으로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로 만나서 이렇게 내려가죠. 구조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NN 시퀀스를 통해서 요 패러럴 블락을 이렇게 두 개를 읽고 싶을 때 NN 시퀀스로 패러럴 블락 이렇게 여러 개를 쌓아서 신경망 모델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레즈넷 모델과 같은 구조도 이렇게 블락 구조를 정의한 다음에 시퀀셜하게
모듈을 쌓아 나간다면 생각보다 쉽게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로더입니다. 이 데이터 로더는 토치.util.data 안에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로더를 임포트하고 사용하면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미니 배치를 뽑아낼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셔플링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스레드에 동시에 데이터를 보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박스 안에 설정은 미니 배치가 이렇게 8로 설정한 모습에 해당됩니다. 데이터 로더를 사용하면 앞서 설정한 미니 배치 값에 따라서 이렇게 X 배치와 Y 배치를 뽑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데이터 로더에서 미니 배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루프를 돌릴 수 있게 되어 결국 배치 단위 학습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토치 내에는 이렇게 비전 라이브러리인 토치 비전이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알렉스넷, VGG16, 레즈넷 101과 같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아주 유명한 모델들을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셋에 학습시킨 후 사전 학습 모델들을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요 보시면 알렉스넷도 이 프리트레인드 되어졌다. 즉 이미 냉텅이 아니라 이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의 가중치들이 이미 아주 좋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학습이 되어서 좋은 파라미터로 값을 세팅해서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학습 모델들은 트랜스퍼 러닝과 같은 전위 학습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파이토치는 백워드 호출 이후 본인이 생성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삭제하기 때문에 포루프 안에서 매번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생성하고 삭제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매번 동일한 그래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래프를 지우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 온 방식으로 살펴보면 먼저 1. 텐서를 생성하고 2. 포워드 패스에 따라 그래프를 만들고 3. 모델 예측 결과와 실제 값을 비교하여 로스를 계산하고 4. 매 이터레이션마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만들고 백프랍하고 그래프를 삭제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를 다이내믹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다라고 부릅니다. 자, 파이토치는 기본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다이내믹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해당 포르프 여기 있는 이런 포르프들은 파이토치 코드인가요? 파이썬 코드인가요? 네, 파이썬 코드이죠.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파이썬 코드와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바로 이런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가 파이토치가 다이내믹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극단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파이토치는 루프가 반복되면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바뀌는 경우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코드 루프, 자, 이게 여기 코드 for 루프 안에 if
else 구분을 살펴보면 러너블 파라미터가 어떤 조건을 따르냐에 따라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흔치 않은 상황에도 파이토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토치라고 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지우고 다시 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빠른 성능을 지원하기 위해 역시나 파이토치는 스태틱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자, 이는 이렇게 빌드 그래프라는 함수를 통해 미리 만들어둔 그래프를 재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스태틱 그래프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JIT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은 모델을 미리 컴파일하고 JIT 스크립트를 통해서 모델을 로드하여 루프 내에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계속 재사용하는 것이죠. 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여부는 본 수업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짓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직접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정의해둔 스태틱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빨간 박스와 같이 이렇게 토치지 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모델의 인스턴스인 그래프를 가지고서 한 줄로 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설정하면 스태틱 그래프는 로스 값을 한 번에 계산해서 주게 됩니다. 자, 앞의 경우는 이미 이 JIT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리 컴파일이 되어져 있는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이고요. 만약 모델을 미리 컴파일해 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코드 상단에 골뱅이 토치 JIT 스크립트라는 어노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파이토치 스스로 모델을 컴파일하여 해당 모델을 스태틱 그래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스태틱 그래프의 장점은 시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프를 미리 구현해 둔 경우 전체 계산 과정이 하나의 함수 형태로 컴파일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산이 빨라집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원래 파이썬과 R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고 코드 한 줄 한 줄을 하여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태틱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선정하게 되면 이런 과정이 사라지고 여러 줄의 코드를 하나의 모듈로 컴파일해 두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이내믹 그래프의 장점으로는 연구 개발자가 만든 모델을 디버깅하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성된 모델을 사용하여 인퍼런스, 즉 서비스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빠르게 모델을 설계하고 문제가 생긴 곳을 빨리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따라서 모델 자체를 설계하는 우리와 같은 연구 개발자에게는 다이내믹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방식이 매우 유용합니다. 다이나믹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위의 예시처럼 RNN이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토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1.0과 2.0 버전이 있는데 두 버전이 매우 다릅니다. 텐서플로우 1.0은 스태틱 그래프를 이용해서 디버깅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텐서플로우 2.0은 파이토치의 장점인 다이나믹 그래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디버깅이 편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텐서플로우 1.0 버전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오른쪽 예시는 앞에서 계속 사용한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입니다. 텐서플로우 1.0 코드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빨간 박스와 같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정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파란 박스와 같이 런하는 단계입니다. 즉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정의할 때는 먼저 플레이스홀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텐서 쉐입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패스 단계에서는 여기 요 부분이죠. 이렇게 히든 레이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Y 프리딕을 구하는 요 두 줄 포워드 패스 단계에서는 모델식에 의해서 Y 프리딕 값을 구하고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로스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 백워드 부분이죠. 다음으로 백워드 패스 단계에서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기반으로 로스를 W1과 W2로 미분하여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합니다. 자, 마지막 요 파란색 부분인데요. 런하는 단계에서는 tf.세션을 SESS로 정의한 뒤 요렇게 아래와 같이 수행합니다. 자, 더 이상 텐서플로우 1.0은 앞으로 잘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더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텐서플로우와 같이 스태틱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방식이 디버깅하기 왜 어려운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연구 개발하면서 주로 실수하는 부분은 레이어를 계속 쌓으면서 모델을 설계할 때 레이어 간 행렬의 쉐입이 맞지 않거나 타입 정의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파란색 부분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행하여 에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행렬의 쉐입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에러인지 타입 정의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에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1.0 시절에는 디버깅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2.0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텐서플로우가 파이토치와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빨간 박스를 통해서 변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 y는 텐서플로우의 랜덤 노멀로 정의하였고 w1과 w2는 이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정의의 차이는 파이토치에서 파라미터 그 그레디언트 연산 유무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요 그레디언트 테이프 내에서 요 위드로 시작하는 그레디언트 테이프 요 내부에서의 포워드 패스를 구하면 텐서플로우는 구현된 식에 따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생성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w1이고 이 x 곱하기 w1과 0 중에서 큰 값을 히든 레이어에 내보내고 이게 액티베이션이죠. 그리고 그 h 곱하기 w2를 통해서 y 프리드를 계산해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 테이프 점 그레디언트를 통해
백프로파게이션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빨간 박스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단계에 해당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텐서플로우 1.0이고 오른쪽에 있는 예시가 텐서플로우 2.0입니다. 같은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고요. 잘 살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실 거고 텐서플로우 2.0은 확실히 파이토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텐서플로우는 스태틱 그래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맨 위에 여기 tf 펑션의 어노테이팅을 통해서 그리고 요 with 내의 forward pass 정의 그리고 요 backward pass 정의 그리고 파라미터 업데이트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펑션으로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텐서플로우 2.0의 스태틱 그래프 부분은 파이토치의 스태틱 그래프 정의 부분과 약간 다른데요. 텐서플로우 2.0의 경우는 포워드뿐만 아니라 백워드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부분까지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태틱 그래프 사용법은 학습 과정 전체를 담고 있는 스텝 함수를 이렇게 컴파일한 후 포루프 구문, 포 구문 내에서 스텝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합니다. 자,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 이외에 하이레벨 API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텐서플로우 2.0 안에 포함된 케라스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 모듈을 시퀀셜하게 쌓았던 것과 같이 케라스에서는 모듈을 add 방식으로 모델이라는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add를 계속 반복해서 호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로스와 옵티마이저도 쉽게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with 구문 내에서 이렇게 포워드 계산, 로스 계산,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사용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코드는 개선된 미분값을 참고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커스터마이징 펑션을 구현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스텝이죠. 훨씬 더 간단하게 전체 그레디언트 계산 및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2.0에 내장된 케라스의 경우도 파이토치처럼 일반적인 파이썬 문법과 호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슬라이드 예시처럼 스텝이라는 함수를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for 루프를 간단히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딥러닝 연구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파이토치는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텐서플로우는 프로덕션에 가까운 모델 서빙과 모바일 디바이스 내 모델 이식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텐서보드. 많은 사람들이 텐서플로우의 장점으로 뽑는 또 하나의 기능은 요 텐서보드입니다. 많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코드 몇 줄만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텐서보드를 통해 학습 도중 이렇게 이 손실함수인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학습 러너블 파라미터인 W1과 W2는 어떻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텐서보드는 텐서플로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이토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의 장단점을 요약해 보면 파이토치는 어, 다이나믹 그래프를 통해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PU를 사용할 수 없고 모바일 디바이스처럼 컴퓨팅 자원이 한정된 기기에서 모델을 최대한 압축시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텐서플로우 1.0은 디버깅 하기가 어렵고 2.0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 딥러닝을 위한 하드웨어로는 CPU와 GPU, TPU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 코드 구현 및 수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